자, 오늘 5월 21일 목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빠르게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동안 소식이 뜸하던 종목들도 많은 종목이 VI가 걸렸습니다. 정말 수많은 종목이 VI가 걸렸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뜸했던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그린 뉴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수소차랑 신재생에너지랑 태양광, 풍력, 이런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 눈에 띄는 게 로봇 관련주들. 오후장에 로봇 관련주들이 VI가 너도 나도 걸리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분류하게 된다면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복잡한 걸 싫어하는 저로서는 그냥 추세 매매를 중심으로 거래대금과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들, 그리고 호가창이 단타치기에 적당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어떤 업종이 상승하더라도 거래대금 상위나 거래량 상위만 꾸준하게 체크를 해준다면은 종목들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또 적지 않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이 1%, 코스피가 200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2004포인트까지 갔으며 숫자로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습니다. 전 고점만 잘 지켜준다면 여기서 꾸준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를 보고서 대응해야 될 것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시장과 종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너무 좋아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상관없이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서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공매도 금지와 함께 아마 주식을 10년 이상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시장은 다들 처음 겪으실 텐데 저 역시 처음입니다.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매도 금지인데 9월까지는 이게 계속 오르지는 못할 것이고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폭락장 전보다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이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에 돈이 크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거래대금, 코스닥으로 또 10조 원이 들어왔는데 그전 거래대금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나와야지 4조 원대, 적게 나오면은 3조 원. 이랬던 코스닥이 지금은 하루에도 거의 10조 원 가까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돈이 몰리는 곳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만 잘 세워서 절반 매도랑 손절 원칙만 잘 지키거나 단타가 힘드신 분들은 수급 추세 좋은 종목들 골라서 요즘에 상승 업종들만 골라가지고 크게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 추세가 좀 유지가 되면서 고점 부근에서 빠지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좀 시세가 많이 나온 종목들은 단타가 아닌 이상 계속 들고 가시는 분들은 무리하게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시세가 나왔다는 것은 거기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좀 주식이 평온하게 움직이다가 점점 이게 상승폭이 가팔라지면서 시세가 나오려 할 때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조건 검색만 간단하게 활용해서 신고가 전 종목만 하나씩 좀 집중해서 살펴본다면은 분명히 좋은 종목을 찾는데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예쁜 종목들,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오기 전의 종목들, 단타가 아니라면 이런 봉이 나오기 전에는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단타 입장에서는 이 양봉이 나온 다음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작정하고 단타만 친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를 만들 수 있지만 주식을 계속 못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추세가 좋고 시세가 크게 안 나온 종목들,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들을 선택하신다면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냐면 52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차이 나는 종목이 검색을 했을 때 300개가 넘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150개에서 200개 사이로 떴는데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좋아져서 종목들이 많이 잡혀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어제 양호했고 떨어진 다음에 바로 상승해줘서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나스닥은 벌써 9,400포인트에 근접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나중에 9,000포인트만 완벽하게 깨는 게 아닌 이상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 더 최악으로 악화가 된다면 그때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인데 어제 기간에 매수 이어서 오늘은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급을 살펴보면서 수급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수급, 어차피 종목 한 개 한 개마다 좋은 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전체 수급은 이제 당분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 어제 보고 있던 종목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에서 종목을 찾았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주로 여러 종목을 넣으려 했지만 워낙 복잡하고 종목들이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평소에 매매를 잘 안 하던 종목들을 무작정 뉴스를 보고서 시초가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때, 최소한 시초가를 유지해 줄 때 장 초반에 공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최근 날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도 이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크게 만족스러운 종목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오후장 시장이 좀 지루했고 종목들이 좀 골고루 퍼져가지고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에서 돈이 몰리면서 종목들이 크게 올라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돈이 몰리는 종목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3천억이 넘는 종목이 단 한 개가 있는데 전파 기지국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는 거래대금이 크게 몰리는 종목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목마다 거래대금이 심심하거나 집중적으로 몰리는 종목이 없다면, 아니면 찾기가 힘들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종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으며, 좀 그게 귀찮다 싶으면 변동성 완화 장치로도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찾고 나서 또 대응이 중요한데, VI가 걸리자마자 그리고 2분 뒤에 풀리자마자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급락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VI 종목도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시고, 그리고 전 고점들을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은가, 돌파하고 나서 말고선 돌파하기 전에, 돌파하기 한 대충 잡아서 5%에서 10% 전에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산하시고 최대한 VI가 걸리는 가격을 지켜주는 것을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VI 종목은 걸리고 나서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변동성이 엄청난데 호가창이 정말 빠르게 움직입니다. 정말 초대형주가 아니라면 호가창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데, VI 매매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호가창을 보고선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로 빨려 들어가지 말고 주가가 올랐던 자리를 계속 지켜줄 때, 그리고 이게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때, 이때만 들어가야지 VI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다가는 그대로 완전히 이런 급락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VI 매매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를 봤을 때 크게 눈에 띄는 건 없었지만 평소에 좀 강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 아마 SK바이오랜드일 것입니다. 이런 급등주는 상승 초기에 잡아가지고 홀딩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고점에서는 무조건 단타로만 대응해야 됩니다. 유리한 자리에 확보해야지 그게 스윙 투자가 가능하지, 불리한 자리에 잡아놓고서 스윙 투자를 한다면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추세만 봤을 때 이 종목의 추세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이 꾸준히 쏠려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을 겁니다. 오늘 SK바이오랜드 말고
SK 쪽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했는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도 집중하고 원하는 자리에서 집중해서 매수를 못해서 놓쳐버렸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좋은 자리를 보고 있었지만 이게 다른 종목에서 좀 집중한다고 이 좋은 거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SK 바이오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기적으로 반응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접근이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괜찮은 게 이거는 추세가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 캔들이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반응을 줄 때,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면서 뚫어줄 때, 그때 충분히 접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란 게 시즌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고점 근처까지 접근을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가 한 방에 무너져서 중요한 자리를 유지해주지 못한다면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다음에 황금선을 깨버릴 수가 있습니다. 황금선을 깨버린다면 당연히 추세가 장기적으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랐던 종목들은 올랐던 자리를 계속 지켜주면서 좋은 추세를 유지해줘야지, 그때 추세를 유지해주면서 거래량이 몰려야지 또 자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슈팅이 나오는 것이고 고점을 뚫어준다면 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시제는 지금 접근이 힘들겠지만 SK바이오랜드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더 집중하면서 거래량 반응이 오는지 중요한 자리를 뚫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서 반응을 줄 때마다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가다가 여기서 음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양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여기서 버텨주면서 5일선을 타고서 양봉이 나오는 게 좀 이상적이긴 하지만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오른다 싶으면 그때 단타로만 접근할 예정입니다. 이거를 제가 밑에서 계속 들고 있다면은 그냥 이틀 동안 눌린다 하더라도 신경을 크게 안 썼을 텐데, 고점에 매수했다면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지금 긴장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틀 눌렸다가 추세가 결정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류해 놓았던 종목들을 두 개 다 매매를 했는데 매드팩토랑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매매했습니다. 매드팩토가 오늘 또 시세가 나오면서 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3%에서 13%까지 6만원을 뚫어주면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강력했던 종목이며 중요한 자리를 돌파해주는 순간이라서 그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어서 주가가 좀 쉽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승해서 중간중간에 변동성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반응을 주는 자리가 나오면은 그대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작정하고 단타를 친다면 먹을 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타로 그냥 이것저것 찔러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지겹더라도 보면서 호가창이 반응이 올 때, 거래량 반응이 올 때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계속 보고 있냐에 따라서 단타로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오늘 황금선을 깨고서 좀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갭상승이 좀 높게 떴는데 11%의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태양광 관련주인데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린 뉴딜 수혜를 보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들은 양봉을 유지한 상태 아니면은 상승을 유지한 상태, 이렇게 좀 괜찮은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이거는 꽤나 음봉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보시면은 수급의 이탈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장이라 할 수 있는 OCI까지 이것도 3%에서 21%까지 시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작하자마자 갭상승이 너무 높게 나와서 그 전에 물려있던 물량에서 좀 저항이 강했습니다. 저항이 강한 상태에서 11%에서 17%까지 올랐다가 저는 당연히 시초가를
지켜줄 때, 회복해줄 때 그 구간을 노리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좀 크게 나왔다가 결국에 시초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힘을 못 쓰고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기관 쪽에서 또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얘들이 아무리 단타라 하더라도 하루 만에 이렇게 쌍끌이 매도로 그대로 뒤통수를 치고 달아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요즘에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꼭 추세와 수급을 잘 유지해 주다가 하루 만에 뒤통수를 치고선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음봉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거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전 고점을 뚫어 주었습니다. 전 고점과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어제 상승했던 종가 최소한 25,000원대는 계속 지켜주면서 다시 수급이 풀리면서 올라와 줘야지 이게 좀 긍정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추세와 수급은 안 좋게 마감했지만 며칠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을 확인하고 내일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선 눈에 띄는 게 상위권에 다 있습니다. 시세는 뭐 지금 중요한 자리를 회복해 주지 못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최고가에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자리를 아직 회복을 못 해주었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승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추세가 5일선 위로 올라와서 유지가 되어야지 그때 좀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시세는 뭐 당장 들어갈 생각보다 차라리 추세가 좋아지고 다시 수급이 안정화될 때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랜드가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점점 상승하더니 마지막에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2.7% 정도 올랐는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전에 여러 번 시세가 나와서 또 신고가를 다시 돌파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시간의 거래 2.7% 올랐다 치면은 뭐 내일 시장에서 미국 증시가 정말 인정사정 없이 폭락하는 게 아닌 이상은 갭상승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갭상승이 나온 다음에 첫 번째 VI만 걸린다 하더라도 이 첫 번째 VI에서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이게 고점 근처까지 진입을 하는 것이니까 심리적으로 첫 번째 VI만 걸려도 다시 고점 돌파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5천억 이상이 터진 종목이 이틀 쉬었다가 또다시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이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게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면 또 힘든 흐름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제대로 상승이 나와서 이 고점을 돌파해 준다면 그러면은 또 5만원가 근접을 해 있기 때문에 5만원이 심리적인 그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카페24만 보더라도 5만원만 돌파를 한다면 이렇게 심리적인 가격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기준선이 많은데 역사적 신고가, 그 전에 역사적 신고가가 44,000원이었습니다. 이날 5월 19일 화요일 시장도 27%까지 오를 때 역사적 신고가를 건드렸기 때문에, 저 44,000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44,000원을 건드니까 48,000원까지 10% 더 순식간에 급등.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44,000원을 좀 안정적으로 시켜준다면 다시 고점을 뚫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지금 시장에서 이쪽으로 다 돈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기준선만 잘 지켜준다면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먼저 44,000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VI든 뭐든 일단 이 가격을 확보한 다음에 생각을 해야지 좀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으며 이거를 확보해야지 다시 고점까지도 쉽게 돌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가 많았던 게 녹십자 MS. 이것도 단타치기에 좀 좋은 자리를 할 수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확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거는 잘못 잡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시초가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단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전 고점인 1150원 이거를 지켜주면서 시초가가 얼마에 잡힐지 모르겠지만 시초가와 이거를 기준가로 두고 이 사이를 좀 강력하게 지켜준다. 그러면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종목은 따로 뭐 고를 필요가 없이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페24는 제가 이거 너무 억울한 종목인데 아까 마감 전에 제가 이쯤에서 좀 매수를 하려 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떨어지나 보자 하고선 계속 지켜봤는데 물론 이게 5만원을 회복해 줄 것 같아서 이 순간에서 여러 번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하다가 이게 나중에 다시 5만원을 지켜주는 걸 봐서 이 구간에서 좀 싸게 사고 싶어서 5만원, 5만 100원 이렇게 한우가라도 싸게 사려고 욕심 부리다가 그대로 놓쳐버렸습니다. 5만원에서 5만 2천원까지. 장 마지막에 좀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으며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게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랐는데 물론 재료도 있지만 이게 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비슷합니다. 기관 투자자가 제 영상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략해 볼 만한 종목에서 대놓고 이렇게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으며 뭐 카페24 이거 쌍끌이 수급 이것도 과연 내일 나갈지 뭐 이 종목도 공략을 하겠지만 내일 이 종목은 철저하게 시초가만 기준으로 시초가를 못 지켜준다면 절대 매매를 하지 않고 지켜준다면 매매를 할 예정이고 좀 장 초반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이 흘러서 안정을 찾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이게 5만 5천 원을 가든 6만 원을 가든 안정을 찾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장 초반에 엄청난 변동성을 버틴 다음에 그 뒤에 시초가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냐 이걸 판단하고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가 하락 중에 있으며 미국 선물 지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가 약간 빠졌는데 곧버스가 0.3%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였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은 계획만 잘 잡고선 철저하게 대응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젠도 이 가격 근처였으면은 매매를 해볼 만한 했을 텐데 일단은 가격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당장 공략할 예정은 없고 SK바이오랜드가 좀 기준가와 가깝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를 이 종목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올랐으며 내일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기준선도 못 지키고 시초가도 못 지킨다면 뭐 지금 상태에서 음봉이 떠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지 그걸 확인하고서 공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